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하루 만에 끝내는 ESG의 기초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1강 ESG의 이해를 강의할 SMC 지속가능경영센터의 센터장 류화실입니다. 먼저 오늘 보실 목차는 ESG의 이해, 지속가능경영, 친환경 경영입니다. 첫 번째, ESG의 이해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자본주의 4.0, ESG 생태계와 SDGs 달성입니다. 첫 번째,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정 가운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세 개의 글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 소외계층,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안전보건.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와 약간 낯선 단어들이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4강의 강의를 끝내시고 나면 이 모든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다 알게 되실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럼 먼저 ESG의 개념에 대해 보겠습니다. ESG, Environmental의 키워드는 기후위기입니다. Climate Crisis,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환경보호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는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Social, 인간 존중의 키워드입니다. Human Respect,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의 사회활동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직원의 만족도는 높은가, 직원 비율이 동등한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Governance, G의 키워드는 투명성입니다. Transparency, 윤리 경영 등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구조를 다양화했는가,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를 획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 인간 존중 실천, 투명성 제고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 위 세 가지를 모두 갖춰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를 도모하는 것을 ESG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ESG의 세부 요소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ESG 경영 관련 용어입니다. 기업 사회공헌, CSR, CSV, SM, Sustainable Management가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Corporate Philanthropy, 기업의 이윤 또는 자원,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사회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과거 기업들이 공동 모금회를 통해 활동하던 연탄 나르기 봉사라던가 김장 담그기 봉사 등이 비즈니스 밸류 체인상 맨 마지막 단계인 profit, 이익을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을 CSR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가치 사슬 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법적,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박애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ESG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CSR에서 발전한 개념을 ESG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CSV는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이야기하며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익도 창출하는 비즈니스 혁신 전략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과거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의 생활용수라던가 아니면 하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를 따라갔을 때 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들을 만들었고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사용이 있었지만 그중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즉 스크럽 제품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스크럽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을
친환경 물질인 화산석 알갱이로 교체하여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지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CSV의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것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루어지며 Sustainable Management SM을 만들어갑니다.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구 환경과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입니다.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기업 경영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ESG 규제. 두 번째,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세 번째, 기업 평가의 ESG 반영. 네 번째, 고객의 ESG 요구 증대가 그것입니다. ESG 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6년까지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들은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의 규제 강화가 있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강화입니다. 연기금과 자선운용사들이 책임 투자에 노력하고 있고 ESG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평가의 ESG 반영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의 ESG 요구 증대는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을 할 때 ESG를 주요 요소로 부각시켜서 선정하고 있으며 MZ세대 중심의 고객들의 ESG 요구 증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4.0,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ESG의 방아쇠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4.0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자본주의 1.0과 2.0, 3.0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1.0인 자유방임주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며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나날이 발전한 자본주의 1.0은 그 발전의 끝에 잉여이익이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 전반에 흩어지거나 노동의 가치만큼 그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빈익부 부익분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그늘은 수정 자본주의를 대두시키며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의 어두운 부분, 그늘진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경제가 움직였고 미국은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가 대두되며 전 세계가 양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100년 후 공산주의로 발전하였고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2.0이 가속화되면서 그 끝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종착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공황의 문제를 만들었고 이러한 것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을 불러왔습니다. 다시 정부는 통화만을 개입하며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며 전 세계의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였고 나날이 발전하던 경제는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람들은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회사 그 둘이 서로의 이익이나 권력 혹은 개입을 통해서 이런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그 핵심의 중심을 맞추지 못한다.
라는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대두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외에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혹은 또 다른 존재가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라는 요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1.0부터 3.0까지를 주주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경영을 하며 경영 참여에 근로자는 배제되고 책임 범위는 주주들에게만 책임을 진다입니다. 대표 국가는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4.0에 대두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주주 이외에 기업을 둘러싼 사회 전반도 이해관계자들로 생각하며 그들의 요구를 중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경영에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움직이게 하고, 기업의 활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대표 국가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건 이후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하며 원전 없는 전기 생산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때 독일은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기며 새로운 스타일의 사회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협동조합들은 태양열 발전을 중심으로 한 마을 형태로 움직이며 많은 이들이 이해관계자이며 근로자로 참여하고 그 마을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의 협동조합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초기 모델입니다. 다음은 자본주의 4.0의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4.0의 구조는 지금 현재 ESG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은, 그 조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그 안에 ESG 이슈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ESG의 이슈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회 혹은 위험을 인지하여 이것들을 이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지속가능 금융, sustainable banking, 파이낸셜 같은 것들은 우리 기업에게 이런 사회환경적인 문제를 인식해서 타겟에 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펼치며, 기술혁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엔 기업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높이는 형태의 것들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것을 ESG 공시를 통해 외부의 지원과 금융, 기술 혁신들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부 기업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과 영향력을 미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투자자, 공급망, 종업원, 소비자, 정부 등을 들 수 있으며, 근거 기준은 국제 기준에 의한 공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4.0에서 중요한 것은 ESG 공시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ESG 공시 규제 추이입니다. 2006년 유럽의 경우 일부 상장 기업 대상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유럽 내 500명 이상의 기업들이 ESG 공시를 하였고요. 2018년 대형 상장사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핵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년 상장 기업에게 단계적인 의무화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ESG, 2021년 ESG 원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모든 상장사가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였는데 이것이 2026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년 전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4.0의 또 다른 중요 내용은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책임 투자 전략입니다. 다양한 책임 투자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정 종목을 배제 또는 포함하는 전략과 특정 목적 투자 전략, 그리고 재무 정보와 통합적 의사결정,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관여 전략이 그것입니다. 특정 종목 배제 또는 포함 전략은 ESG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은 포함시키거나 혹은 석유나 석탄에 투자하는 등의 특정 종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 투자 전략의 경우 녹색 기술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특정 목적 투자 전략을 설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주주 관여는 저희 주주의 제한이라던가 위임장 경쟁 등을 통해 주주가 그 전략적으로 책임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에서 ESG를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늘고 있으며 무디스는 ESG를 기반으로 전체의 33%의 신용 등급을 조정하였으며 피치랭스는 신용평가 등급에서 ESG 리스크 수준을 높은 경우 반영을 하고 있으며 S&P 글로벌 경우 개별 기업 신용 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사이에 ESG 공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용평가 방법입니다. 신용평가에 ESG를 반영할 때 기존의 재무성과 외에 비재무성과인 ESG를 포함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장표입니다. 피치앤랭스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 평가 시 ESG 리스크가 높은 수준인 경우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S&P는 기업의 상향 하향의 ESG의 신용등급을 포함하고 있다는 로투스 뉴스의 보고입니다. ESG 생태계, ESG의 발전 과정을 보실 텐데요. PRI라는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글자 아래 우리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코피 아난이 이야기한 것은 투자 회사들이,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시행할 때 기업의 ESG 이슈를 분석하여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ESG 이슈를 소유권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는 걸 요구하였으며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즉 투자 회사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ESG 정보 공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 회사들의 투자 시 투자 산업 내에 ESG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기업들에게 장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ESG 원칙의 이행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실행에 대한 진행 사항의 외부 보고 공개 보고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PRI 책임 투자 원칙, 투자 기관들이 가입하는 PRI엔 블랙록, MS, 그리고 HSBC,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가입해 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여기에 가입을 하였고 2020년까지 어떻게 ESG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4천여 개의 기업이 이 PRI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ESG 생태계 이해 SDGs의 등장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장표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응답으로 상위 탑5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살펴보시면 경제, 푸른색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고요. 오렌지색인 지정학적 위치가 그 다음으로 높은 대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환경적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해당하는 많은 영향이 2020년으로 갈수록 초록색이 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그리는 환경에 대한 응답이 글로벌 리스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2014년까지
가지를 우리가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였고 이것은 세계적인 기근을 타파하는 앞장에서 보셨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던 가난과 기근을 없애는 활동으로 목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를 맞으며 우리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가지고 세계가 움직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green에 해당하는 환경, environmental이 세계 탑5 글로벌 리스크에 해당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장편은 SDGs의 등장 이후 ESG 생태계에 대한 이해 내용입니다. 2024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 5개를 선택하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상위에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66%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AI의 등장과 관련된 문제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위험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SDGs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G 생태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최근 경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친환경, 사람 중심, 투명한 지배 구조와 윤리 경영에 대한 것입니다. 친환경, environmental, 사람 중심, social, 투명한 지배 구조, governance. 자, ESG와 윤리 경영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중요 경영 전략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ESG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는 유럽과 또 다른 미국 이런 곳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ESG 공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고 세계 주요 자산 운용사, 즉 투자자들이 우리 투자에 대한 지표로 ESG를 적극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ESG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와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의 기준으로 ESG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ESG 의무 공시화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이후로 공시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는 내용들은 이러한 위기까지 이러한 결정에 다다르도록 심각한 기후변화, 즉 기후위기에 의해 세계가 ESG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나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기존에 벌어지지 않았던 환경 재앙이라고 불러질 만한 일들이 각국에 세계 전역에 걸쳐서 벌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ESG에 대한 요구는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말로 지구의 생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탄소 중립이라던가 넷제로 글로벌 워밍에 대한 우리의 대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DGs 달성입니다. SDGs가 등장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우리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활동, 수생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렇게 17가지입니다. 자, 제 옷 위에 보면 배지가 하나 등장했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고 약속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차고 있는 배지입니다. 주로 여러분 주변에서 지속협에 소속된 분들이 이 배지를 많이 차고 있을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지속협이 존재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 마을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가져와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좋은 이야기, 대표되는 이야기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 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되는 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계의 변혁은 2030년까지 이 SDGs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두 번째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7개의 목표 아래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SDGs를 중심으로 그 아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SDGs, 수원에서는 수원 SDGs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SDGs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5년마다 한 번씩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에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활동 보고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새천년 개발 목표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s는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 유아, 영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산모 건강을 증진하며 말라리아 등 기타 질병을 퇴치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며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 개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MDGs의 목표 자체가 개발도상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목표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의식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아를 퇴치하고 정책을 펼치며 전략을 펼칠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MDGs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의 보완을 넣어 17개의 SDGs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엔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번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내포하여 사회 포용성을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런 SDGs는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에서 비롯되었으며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우리는 자연 자본을 보존하고 더 나은 생산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이끌고 금융 흐름의 방향을 전환시켜 공정한 자원 관리 체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생태계를 이루고 식량과 물, 에너지의 안보를 가지며 종국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여 생태계 안정을 이룬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SDGs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 과정은 1987년 유엔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루트란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지속가능 발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때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브라질리우 1992년에
환경과 발전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지속가능 발전 실천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 새천년 발전 목표 MDGs가 발표됩니다. 2015년 달성을 목표로 8개 항목을 이야기하였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가지는 지역 간의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환경 문제의 제한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발표합니다. 우리 세계의 번역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이야기하였으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세 번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DGs의 발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1992년 유엔 기후협약이 체결되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됩니다. 192개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감축 선언을 하였고 6대 온실가스를 규정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 Who Cares Win ESG 용어가 등장하고 2006년 PRI 아까 말씀드린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투자 원칙이 발표됩니다. 따라서 ESG 요소가 투자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투자 보유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BP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역사상 최대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 환경적 피해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2011년 사스비 저희가 나중에 알아볼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사스비가 발표되며 2015년 우리 SDGs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2016년 파리 협정이 채택됩니다. 파리 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탈퇴한 파리 협정,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시 가입한 파리 협정,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며 파리 협정에 탈퇴할 것인가라는 게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195개국이 2016년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대비 이전 1.5도 이하로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도록 약속한 것이지요. 그리고 2020년 Black Lives Matter라고 이야기하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 코비드-19이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이시죠. 그리고 우리 2021년 레리 핑크의 연례서안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며 투자에 ESG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대한민국이 2021년 ESG 원년을 선포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의 얼굴이 이 우측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ESG 선언이라고 써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약 9조 9천 달러에 해당하는 이 블랙락이 기후위기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의 연례서안, CEO의 연례서안이란 새해가 되면 CEO들이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한 해를 움직일 거예요 라고 정책적인 투자 결정에 대한 안내서안 같은 역할을 하는 레터입니다. 2019년, 2020년 2020년부터 기후위기는 곧 투자 위험이다라는 이 레리 핑크의 연례서안이 빵 터지며 전 세계가 ESG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공개하라. 투자 시 ESG를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을 2021년 CEO 서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이 블랙락이 PRI에 가입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PRI에 가입될 때 조건은 2020년까지 어떻게 ESG를 투자에 반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랙락은 2020년 ESG의 투자 반영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투자에 ESG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ESG 시대의 주주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지침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주요 기관 투자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혹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데 머물지 않고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ESG가 반영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의 이익 추구와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내게 하는 의결권 행사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블랙록이 주주관여 우선순위 5가지 어떨 때 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5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후와 자연자본의 2,330건의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전략 목적 재무건전성에 2,200건을 행사하였으며 이사회 역할과 효율성에 2,150건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투자기관들이 고객에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B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KB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를 한 내역을 KB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에 보고하였는데요.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2023년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고 총 191건의 주주총회에서 1270건의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ESG 모니터링, 주주관여 활동을 통한 주주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용 중 1270개 안건 중 찬성 건수는 1121건이었고 반대는 99건, 중립은 31건, 불행사는 19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사감사의 선임에 대한 내용이 52%였으며 이사감사의 보수 한도 제한에 대한 건 15%, 재무제표 배당에 대한 건 13%, 이렇게 다양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의결권 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SDGs 달성에 대한 목표로 ESG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요. 기업 경영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소비자의 ESG 요구 증대, 소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ESG를 반영하고 있고요.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에 ESG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ESG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ESG 보고서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함으로 ESG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 경영 이렇게 지속가능이란 단어가 들어간 3개의 서로 다른 내용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자연이 허용하는 한계 범위를 고려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 UNEP에서 등장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은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LCA 정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ESG 평판과 ESG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